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화학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예전에는 말입니다. 화학을 보면 사실은 냅사 크래킹 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기름값에 연동된 여러 가지 소재들의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래서 화학 애널리스트들이요.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굉장히 요즘에 좀 피곤하시고 일도 아마 힘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하나 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실 거냐?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본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LG 얘기 잠깐 조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했고 그래서 배터리 이슈가 큰 목을 지금 하고 있는 LG 솔루션 또 있고요. 어쨌든 LG 화학 투자자 입장에서 뭐 지금 이 2차 전지 LG 그룹에 돌아가는 이런 스토리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LG화학 그 에너지 솔루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나왔었고요. 그걸 필두로 해서 LG전자 쪽에서 이번에 VC 사업부 쪽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쪽을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제 LG전자도 계속 전장 부품 쪽을 하고 있었고, GM과의 계속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LG 화학 쪽에서도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잘 뜯어보면은 케미칼 쪽도 사실은 자동차 관련된 소재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G그룹 자체가 자동차, 특히나 전장,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전반적인 사업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그나와 합작 투자를 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LG화학 측면에서는 배터리 이제 GM과 이제 여러 이제 유럽 완성차들의 고객사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이제 마그나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사까지 더 파급력을 더 크게 고객 확대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LG전자 쪽부터 시작을 해서 LG화학까지 전반적인 이제 수직 계열화가 배터리 쪽으로 완벽하게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그 꿰뚫어보는 산업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이런 아주 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한 2, 3년으로 돌아가서요. 전기차의 소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학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롯데케미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2차 전지 소재는 화학업체가 선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꿰뚫었다면 1000%의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좀 미래를 꿰뚫는 최성민의 빅샷이 되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바이오 플라스틱에 얘기하기 전에요. 바이오 플라스틱도 사실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하나솔루션 1조 2천억 유상증자 해서 저도 이제 고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많이 내려가면 요거 살만합니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렸어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1.2조 원 중에서 어제는 1조 정도를 이제 태양광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수소 쪽으로는 2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 이제 뼛속 시리즈로 태양광 자료를 써서 말씀을 드렸듯이 태양광 쪽에서는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좀 쉽게 뭐 웨이퍼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강화 유리를 앞면에만 깔았던 걸 뒷면으로 깐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모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제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웨이퍼 자체가 P 타입으로 그동안 갔던 것을 N 타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제시했던 기술적인 방향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N 타입 모듈에 대한 제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N타입 모듈은 사실은 좀 어드밴스드된 발전된 타입의 모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약간 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실리콘 소재 안에서 지금까지는 P타입,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한 형태를 웨이퍼로 깔았는데 네네. 이건 기본적으로 제조 공정은 조금 간단해서 싼데 네. 지금 빛이 반사가 좀 많이 돼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내용이 그래서- 어려운데 네. 그러면 쉽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솔루션 좀 관심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화학 소재 시리즈 중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요거 아주 깊게는 공부 안 했지만 브리프하게 여기저기서 좀 아티클을 좀 읽었는데 이게 PLA라고 뭐 네. 무슨 플라스틱인데 이제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근본적인 정부의 그린 뉴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사실은 뭐 수소를 뭐 어떻게 키우고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21년부터 시작될 탄소세부터 시작을 해서 원유 베이스의 제품들을 팔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나가는. 네.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정부의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석유화학 공정에서요, 95% 이상이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아하. 근데 그렇죠? 그것을 네. 이제 가동률을 줄이려면은 그걸 대체할 만한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완전 원유 베이스 소재로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네. 친환경으로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네. 전환을 하겠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제가 있습니다. 기다렸던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거북이가 목에 플라스틱 그 봉투를 감고 수영하는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우리 제작진께서 저런 걸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저런 플라스틱은 사실은 뭐 결국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이 좀 놀라웠던 것이 조금 미래를 깃뚫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국내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위가 석유화학 산업 아닙니까? 네. 예, 그러고 사실은 제가 하나 또 코멘트를 드리면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탄소 배출권 그 비용 금액 이게 사상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 2위 이 석유화학 이 산업 이거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선은 범용 제품에 대한 가동률을 낮추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범용 가동률을 그러니까 원유 베이스의 플라스틱을 네. 말씀드린 거예요. 제품을. 그러면은 가동률을 그냥 낮추면 기업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망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배터리든 수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든 다양한 성장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LG 화학도 그렇고 SK 뭐 이노도 마찬가지고 뭐 정유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배터리 쪽으로 처음에 드라이브를 걸기가 사실은 조금 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제품을 바이오 친환경으로 바꾸자. 라는 움직임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우리 이나 연구원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지 그걸 먼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분해되는 플라스틱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고요.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뭡니까? 네,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유 베이스 플라스틱이 나중에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미생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썩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근본적인 플라스틱이라고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약간 연구하고 세미 생분해 플라스틱이네요. 그렇죠? 반 정도 되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썩게라도 만들자. 네네. 이게 1차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생분해 플라스틱하고 천연 고분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소재 R&D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 천연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단백질로 만들든지 전분으로 만들든지 설탕으로 만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일종의 바이오매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로 애초에 생산을 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분해가 돼요, 저절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건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회사, 화학회사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미국하고 유럽 네. 중심으로 해서는 더 일찌감치 기술 개발이 되어 왔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일회용 플라스틱 중에서도 뭐 비닐 아니면은 일회용 배달용품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LA, 지금 PLA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물성이 그나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수요가 일회용 플라스틱 쪽으로 가장 빠르게 수요가 연평균 2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네. 그럼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국내에서 조금 볼만한 종목 벌써 떴네요. 효성 TNC, SKC. 예,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P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료 자체는 이미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아하. 네, 이미 물성 자체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가격이 좀 비싼 게 문제인데 가격도 공정을 개발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료 자체를 개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PLA 소재 기업을 보려면은 가공을 최대한 많이 해내는 기업, 네네. 제품화를 다양하게 만드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SKC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스타벅스라든지 다양한 뭐 도시락 플라스틱 일회용 부품이라든지 우리 온라인에서는 아이스팩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C는 사실 자회사가 동박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동박도 하고 네. 예, 케미칼도 있었으니까 네네. 친환경 플라스틱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사실은 이슈들이 좀 있네요. 네. 그 효성 TNC는 뭡니까? 그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맞습니다. 기저귀에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수급이 지금 딸린다고 하던데. 그거 네, 어떻습니까? 스판덱스 자체도 굉장히 지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실제로 중국의 한 업체가 또 파산이 공장을 폐쇄를 하면서 네. 공급이 계속적으로 타이트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자체의 호황도 있지만 네네. 문제는 효성 TNC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폐플라스틱 가지고 녹여가지고 섬유화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 친환경 섬유 같은 것들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네. 비싼데 이게 소비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쪽이 수요가 더 빠르게 오르겠죠. 저희 그냥 일회용품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오스프리 이제 등산 백팩 브랜드 1위 오스프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섬유, 의류 뭐 이런 기업들로 저희 효성 TNC의 폴리에스터 비중이 한 3% 정도를 이미 친환경 섬유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 TNC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 자료를 보니까 PR이 내년 5배 정도. 네, 굉장히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시클리컬한 거,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주는 사실은 높은 퍼에 사서 낮은 PR에 파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정답인 건 아니지만 내년에 PER 5배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좀 꽤 올랐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사실 크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석유화학의 투자는 이제는 그린 뉴딜로 갑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네네네. 더군다나 2021년에 지금 탄소세부터 제가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새로이 시작이 되고 있는 한에서는 석유화학들의 범용 스프레드 가지고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메인이 그린 뉴딜이다 보시면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5개의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말을 한 것도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폭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거의 레가시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실행될 그린 뉴딜의 뉴 비즈니스, 새로운 신사업으로부터 실적이 난다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안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